이사마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딸 3명 등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서 어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6살, 4살 아들 2명이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서나 친지에게 보낸 문자를 토대로 볼 때 이들 모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의 중간에 위치한 중의 가격은 8억 7,527만 원으로 현 정부 들어서 5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복지를 강화한다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을 잡겠다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10%에 달하는 54조 3천억 원가량을 현금성 지원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단발성 일자리 확대,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 퍼주기 예산들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잠재 성장률 낙폭이 OECD 36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도 바로 노동 생산성 하락과 자본 생산성 하락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30만 명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면서 비생산적 일자리 비중만 늘리는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생산성도 최저임금 인상과 반시장적 통제 등으로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경우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슈퍼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